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권력의 법칙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전략 하나입니다. 바로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는 흩어진다는 거죠.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딱 한 명을 제거하는 게 수만 대군이랑 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어떤 때는 사용자를 파멸로 이끄는 최악의 한 수가 되기도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날카로운 양날의 건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권력의 42번째 법칙이죠.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그만큼 오해도 많이 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 전체랑 씨름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 바로 그 목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와, 외과 수술 같다는 비유가 진짜 딱 들어맞지 않나요? 막 퍼져 있는 암세포를 하나하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종양의 가장 핵심을 정확히 도려내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법칙의 심리적인 급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룹을 하나로 묶는 건 공동의 목표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리더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의지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리더를 보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자,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걸 떠받치던 기둥, 그 리더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요. 이건 단순히 방향을 잃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지? 하는 뭐랄까 정체성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행성들처럼요. 구심점을 잃고 그냥 제멋대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혼란과 공포가 순식간에 들어차게 됩니다. 리더는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그 집단의 상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 법칙이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극적인 사례를 하나 보시죠. 이 표가 전략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양떼 전체랑 싸우는 건 에너지만 분산시키고 결국 나만 지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지만 목자, 즉 딱 하나의 결정적인 타겟에 모든 힘을 집중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를 꼽으라면 아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입니다. 피사로가 잉카 제국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끌고 온 병력, 놀라지 마세요. 고작 2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서야 할 상대는요. 잉카 황제 아타후알파가 이끄는 8만 명의 대군이었죠. 이건 뭐 숫자로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피사로는 애초에 이 8만 대군이랑 싸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의 타겟은 딱 하나였거든요. 바로 황제 아타후알파였죠. 그는 거짓 평화회담으로 아타후알파를 꿰어낸 다음에 그가 보는 앞에서 호위병들을 다 죽이고 황제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예시가 있죠. 쓸데없는 싸움은 피하고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공격하라는 거잖아요. 딱 한 명, 황제를 잡으니까 그 거대했던 잉카 제국 전체가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전략 완전 무적의 카드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180도 뒤집어집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전략이 도대체 왜 갑자기 위험한 도박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반전 때문에 이 법칙이 무서운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남긴 이 말 정말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정확합니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끝을 못 내면요. 살아남은 적의 복수심만 활활 불태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전략은요, 내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할 때, 힘의 우위가 확실할 때, 바로 그때만 쓰는 카드라는 겁니다. 힘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가 약한데 상대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건 그냥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섰다가 완전히 망한 케이스가 바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영웅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위협으로 느끼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결과요? 뭐 처참했죠. 그랜트는 이미 존슨보다 지지 기반이 훨씬 탄탄했거든요. 존슨이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과 싸워야겠구나 하는 명분만 만들어준 꼴이 된 거예요. 양떼를 흩어버리기는커녕 자기를 물어뜯을 늑대를 제 손으로 키운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걸까요? 그 비밀은
어떻게 때리느냐가 아니라 때리기 전에 뭘 보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공격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공격하려는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강력한 양떼를 거느린 목자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럴듯한 외톨이인가? 이걸 구분 못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진짜 충성스러운 양떼를 거느린 목자는 정말 위험한 상대죠. 하지만 지지 기반도 없이 혼자 뚝 떨어진 외로운 늑대는요? 그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켜줄 양떼가 없는 목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는 늑대일 뿐이죠. 그리고 그 늑대는 어쩌면 당신의 먹잇감, 즉 당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립된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내 힘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적의 목자를 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신의 조직은 이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리더 한 명이 사라져도 끄떡 꺾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조직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명에게 모든 운명을 맡기고 있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깨지기 쉬운 존재는 아닐까요?